예, 저번에 2화 찍었죠? 요번째 2화인데, 2화는 어떤 거냐면, 예, 아이들을 하늘로 만들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그리고 밑에서부터, 그리고 있던 것을 바꿔나가는 게 가장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단점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건데, 대안이 상당히 짧게, 아주 짧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3화에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먼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까요? 하나는, 자, 대학 쪽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대학 쪽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대학 쪽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그 문제점을 두 개로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판단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가 있었는데 그 정시가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뽑는다, 팥박이 같은 아이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서양에서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그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부분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정시전형은 그럼 잘못된 것인 거냐라는 부분인데, 정시전형에도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정시전형은 어떤 거냐면 점수를 정량화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정시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199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학생부 전형보다는 한 13년 정도가 먼저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거 학력고사에서 그거의 폐해를 가지고 다시 그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수학력이 도입이 됐죠. 수학력이 창의력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겼을까요? 머리 좋은 애들이 점수가 공부 안 하고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의 보완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축적된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수학력 평가는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이게 아니고, 정말 공부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근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것이 사교육으로 연결이 되겠죠. 사교육이 형성된 교육 환경이 아이들을 극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대치, 목동, 그 다음 대전의 둔산,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뽑아내는 애들이 좀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특목고 같은 것도 거기에서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떤 게 도입이 됐느냐, 바로 학생부 전형이 도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그거를 판단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라는 거죠. 성적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어. 환경은 나쁘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끌어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에 가장 주안점을 맞춰놓은 것이 학생부였죠, 학생부.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2007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이 됐고요. 물론 대학이 능동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도적으로 간 것은 정부 교육부의 방침이었죠. 그래서 방침으로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먼저 예측할 수 있냐면, 보세요. 일단 대학이 능동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주도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도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가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죠. 자, 그러면 미국 대학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잘 정착된 것과 안 된 거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할 것은, 자, 여기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간을 좀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떤 게 있냐면 얼리 디시전과 레귤러 디시전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의 수시 정시하고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얼리 디시전은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월까지입니다. 총 3개월에 대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까지는 총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원서 접수가 9월 6일이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가 12월 10일인데요. 1차 발표가 11월 21일로 한 달 보름 정도의 전용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 한 달 보름 정도의 전용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1차 전형까지 보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전형기간이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형이 한 보름 정도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을 갖다 많이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빨리 하면 되죠. 우리나라 특성 뭐예요? 빨리.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 이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입학사정관 수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입학사정관의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평상시 한 20명 정도 안팎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학교 교수, 위촉된 입학사정관은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평상시 10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 20명 안팎,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버클리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 60명 내입니다. 60명 내. 자, 그런데 문제는 전형기간에는 애들이 막 몰리겠죠. 몰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감이 늘어났어요. 일감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규직의 변화는 없어도 어느 정도 한 10명 정도의 비계약직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긴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위촉된 입학사정관들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제로 일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리더라고 해요. 리더라고 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의 수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몇 명까지 늘리게 되냐면 77명 정도까지 증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학사정관과 지원자의 비율을 보면 입학사정관 한 명이 해결해야 될 사람이 789명이에요. 자, 이때 그러면은 보름이나 짧은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보름이나 짧은 미국은 1대 400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기간도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의 제도가 훨씬 더 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제도가 기간도 충분히 길고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숙한 상태에서 기간도 짧고 사람도 적어요. 게다가 학생부도 상당히 좀 부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거에는 문제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죽어가겠네. 그죠? 아이들이 잠재력을 하기 위해서 맨날 만들어내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맨날 쓰는 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냐,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토가 뭐예요? 정시 전형에 틀에 박힌 것을 탈피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설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구조적인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가 볼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